동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에 따른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제1항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m에서 10m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종전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높이 9m는 3층을 감안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단열, 소방 등 건축 기준 강화로 평균 층고 3m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상 일주권 높이 규정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건축물 기준 높이를 조문 수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적용을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건축 높이가 지금 9m에서 10m 부분으로 이게 이제 늘리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9m에서는 3층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9m를 네. 허용 종전에 허용된 지금 예. 대로 하면 이제 3층을 계획을 하시는데 예, 그 3층까지 계획을 하다 보면 층고가 예, 요즘 이제 설비라든가 주차장을 1층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네, 세대 주차 층고가 층고. 9m 이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층고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대의 그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10m로 개정을 해줘야 예, 그 층고를 좀 3.5m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높게 쾌적하게 이렇게 건물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고 이게 이제 층고 높이를 이제 기존 3m에서 3.5m 하다 보니까 네. 10m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네, 네. 그래서 개정 완화된 사항입니다. 네. 그 국토부 시행령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건생 주상복합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그 1조건은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1조건 높이가 제한되는데 그 주택이나 상가나 그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 관계없이 네, 그냥 높이로만 네 높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죠? 뭐 장점과 단점을 따진다고 하면요. 단점은 그 단점은 뭐 건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단점은 따로 없고요. 네. 이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제 그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바닥 두께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층고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3층을 계획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세대의 그 층고가 너무 낮아서 답답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m로 개정 완화된 취지도 국토부 시행령이 바뀐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조문이 9m로 돼 있는 걸 이제 10m로 조문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부터 이 법 조례가 개정돼서 이거를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제 뭐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건설업자분들이 그 뭐 레미콘 타설 뭐 그 저기 용량이나 이런 걸 다 해서 견적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m가 늘어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축 자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 시비가 되면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시비가 되면 업자하고 네. 저 건축주하고 이렇게 시비가 돼 버리면은 그 이제 층고가 높아지면서 들어가는 네.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은 그 시공자와 건축주가 협의를 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건축 허가과에서 네, 어차피 설계 변경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존에 9m로 했던 부분을 10m로다가 1m 인상을 하니까 네, 증가를 하니까는 네, 그 건축 허가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서로 건설업자분하고 건축주하고 시비가 안 되게끔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그 중개를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요즘에 그 단독 주택이나 이런 그 내부에 보면은 이제 층고 높이를 올린다고 이제 층을 없애고 이렇게 그 길게 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다락방 말씀하시는 다락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 층은 없애고 그러니까 네. 좀 실내 그 높이를 이게 좀 더 그 훤히 탁 튀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러한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이제 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 그 조례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주택들이 이 조례와는 그 연관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전체적인 건물의 네. 총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이제 규정하는 사항이라 그 내부에서 그 2층과 3층 간을 터서 공간화하는 사항들은 이 사항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이제 전체적인 높이가 좀 증가돼서 그 해당 층의 층고를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단독 주택에 그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애초에 처음부터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네, 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일단 저기 건축 허가자님이 높이의 정의를 좀 층고의 정의를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층고. 네, 층고는 이제 그 해당 층의 바닥서부터 상층부의
바닥까지 얘가 그래서 이 층고입니다. 보호를 빼고 그 위에 상층부의 바닥 그 쪽- 바닥까지죠. 예, 예, 그러니까 보는 예. 보호는 빼고요. 예. 그 바닥 밑에 보가 있잖아요. 보 보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보. 겁니다. 보도. 보. 보가 들어가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까지 뭐 바닥 밑에 보가 있잖아요. 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높이 그 아, 층고의 그- 정의를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2층 바닥에서부터 3층 그 바닥까지가 이제 해당 2층의 층고입니다. 그러니까 보가 예, 밑에- 거기에 밑에 산입이 바닥에 되냐 안 보면, 되냐 예. 이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1층의 보는 빠지는 겁니다. 1층은 보가 아니라 보는 이제 이 상층부에 그걸 보라 그러잖아요. 지대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 보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위에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은 보 이 하중을 받기 위해서 기둥하고 위에 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바닥과 바닥 사이를 층고로 보는 건지 네, 맞습니다. 바닥과 그 보 사이를 보는 건지 보는 거의 한 30cm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건축법의 정확한 이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닥에서부터 이쪽 이 위에 천장 층에 위에 있는 예. 보를 제한 위에 끝 바닥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예, 바닥까지가 층고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개정 이유가. 근데 아까 이제 김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걸 또 편법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완화되면 더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더 있을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단독주택을 짓다 보면 3층을 짓다 보면 333 9m인데 지금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3.33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1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 층고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요새는 이제 이 소방 시설이나 아니면은 특히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기관을 그 밑에다가 연결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다량의 그거에 관련된 인테리어업자나 뭐 그 건축업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보를 천공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그 보를 천공을 못해요. 그럼 밑에다가 이제 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배기관이든 아니면 소방 시설이든 아니면 수도도 요새는 다 위로 쪽으로 많이 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층고가 3m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스크린 골프라든가 기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층고 자체가 3m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부분 때문에 이 인테리어가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3이면은 3.3, 33cm씩 추가돼 버리면 그런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주택의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짓고 만약에 10m로 올라가면은 더 좀 조금 활용성이 높아지는 게 옥탑방을 짓는 분들이 딱 10m에 걸려버리면 9m까지 높였다가 10m에 걸리면은 2분의 1씩 후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후퇴가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좀 활용적인 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이 정북 방향에서 1m를 늘려줬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효과적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이게 이제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9m였는데 12m 건물을 짓게 되면 현 조례에 따르면 이제 6m를 후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네. 예, 12m로 하면 거기 12m의 2분의 1이니까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6m가 후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경우에 10m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9m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가 요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지금 아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대신 좀 이 얘기를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워낙 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 1m가 따지고 보면 뭐 크게 뭐 이렇게 높게 뭐 몇 메다를 올리는 게 아니라 1m를 올리는 게 그 나름대로의 층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개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관련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18호인 안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로 2022년에는 10월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202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 시설은 전체 8,050개소이며 그중 95%인 7,655개소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39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2022년 6월 대비 415개소에서 395개소로 2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변동 내역은 신설 10개소, 집행에서 미집행 물류 8개소, 집행 28개소, 폐지 및 실효 10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21개소 감소하여 미집행 시설은 279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약 1조 5,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3개소가 감소하여 총 3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4,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총 1개소가 증가하여 2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약 969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 부분입니다. 기타 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증가하여 총 59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약 1조 5,709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57개소로 도로 96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14개소, 기타 26개소이며 소요 사업비 약 8,639억 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1단계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2-1단계 및 2-2단계는 중기 재정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 시기별 구분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실효 예정 시설은 없으며 2026년 실효 예정 시설은 공원, 녹지 7개소로 그 1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전 페이지. 붉은색은 1단계가 되겠으며 그 황색은 2-1단계, 그 파란색은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그 보상비 상승 및 실공사비 반영에 따라 작년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총 소요 사업비는 약 4,0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예산은 4,329억 원이며 금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소요사업비는 2,758억 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승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권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수요 사업들이 대략 한 3조 5,958억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이제 1단계는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분류를 하고요. 3년 이내. 예. 그리고 이제 2-1단계는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4년부터 5년까지고 그 2-2단계로 분류되는 거는 이제 그 6년 차 이상 이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를 그 조정을 그 사업 이제 시설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추려서 저희가 의회에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20년이 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은 일몰제로 이제 자동 해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이제 3년 이내, 2-1단계가 지금 4에서 5년 안에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2-2단계가 이제 6년 이후인데, 6년 이후라는 거는 그동안 안 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까지를 보고서 얘기를 그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략적으로 그 정도 10년 됩니다. 정도,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대략 한 3억 5천, 3조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원이겠죠, 그렇죠? 재원.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은 뭐니 해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서도 뭐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섰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제 토지 가격이나 기타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를 또 감안하면 3조 5천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과연 그 3조 5천만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3조 5천 900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렇죠. 향후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할 때 뭐 내년에 또 하다 보면 또 보고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런 계획들이 어떤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게 계속 반복이 돼 왔고 앞으로도 우려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재원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돼야만 이게 서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 그럼 앞으로 10년 뒤면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기타 뭐 상승분들을 감안하면 우리 지금 시의 재정상 이게 쉽겠느냐. 지금 저희 지방세 그 전체 예산 그 지금 뭐 본 예산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2조 2천 조금 넘는데 우리 지방세가 지금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6,500억 이상 그 정도 선 좌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국도비 뭐 특별히게라도 이건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는 게 거의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는데 그 지방세도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정유지비라든가 뭐 기타들 뭐 다 빼면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이 얼마냐? 한 뭐 대략 한 3천억 정도? 거기다가 뭐 순수계획여금 뭐 연말에 들어오는 거 추경까지 감안한다 해도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대략 추론해 보면 4천억에서 5천억 그 사이예요. 그런데 10년 안에 계획은 참 창대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참 궁금해요. 이게 참 우려가스럽고 상당히 우려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계획이 없으면 지금 단순히 이런 계획만 가지고 과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일몰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를 감안해서 간다는 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게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그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이제 그 시설은 물론 도로가 시설이 많지만은 그 20년 일몰제 적용되는 게 이제 그 2020년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제일 급한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시설을 그 부담 없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몰제가 돼서 공원이 없어지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 매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판단해 보면은 이제 그 이 미집행 시설이 현재까지도 그 많은 거 저희는 이제 미집행 시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이제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도시 지역을 편입시키면서 진위도시계획이나 안정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정 구역에 그 시설률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몇 프로 이상 해야 되고 공원은 몇 프로 이상 해야 되고 해서 그 자금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실제 집행은 안 되고 계속 관리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이제 일몰제가 다가와서 저희가 벌써 이제 한 10여 년째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그 집행이 안 되는 시설들은 의회 해제 공고를 받아서 저희가 실효 이전에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이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이게 자금 집행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 결정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드린 부분들은 뭐 이 계획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그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뭐 기체 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하려고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지금 부채가 한 3,500억 전후인 것 같아요. 전후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미집행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자꾸 뒤로 딜레이가 돼서 땅값 상승이나 기타 나중에 더 증발하는 그런 가격들을 감수하는 게 낫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빨리 해서 해놓고 나중에 갚아가는 게 낫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은 재원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이거는 나중에 그 평택시 전체 세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이게 계획으로만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과랑 좀 협의를 해서 좀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좀 세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 도시계획을 시설을 하고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다시 폐쇄를 시키고, 이게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 도시계획 시설 할 때? 우리 그 도시계획과에서 네. 전체적으로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하는 데는 용역비는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네. 비용 금액 액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거는요. 이제 그 저희 그 도시계획 조례에 각 시설물 그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도시계획 그 입안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그 이제 그 시설 결정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 주기로 해서 그 도시관리계획 그 재정비를 하면서 그 시기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다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좀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 결정 하나 할 때 소로 같은 경우에 하나 할 때도 보통 한 4,5천만 원 이상은 들거든요. 시설 결정 용역비만. 근데 그런 사업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도시계획을 세워놨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폐쇄를 하게 되면 용역비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현재는 이제 자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세부 집행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시설은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용역비가 사장되고 하는 사례는 좀 많이 줄거나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택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각 실국별로 또 과별로 어떤 그 예산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뭐 60%, 50%, 40% 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다 2월 시키잖아요. 뭐 사고 2월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예산이 다 통합을 시키면 상당히 큰 예산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묶는다고 하면은 2월 예산을 어떤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평택시가 도시계획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뭐 2030, 뭐 2035 이렇게 해서 계속 세우고 있는데 시민들 그거 사실 크게 뭐 도시계획에 대한 걸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예산은 우리가 계속해서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은 우리 평택시 시민들은 저게 과연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 저기 저 도시주택국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네. 해야지만 향후에 아니, 시민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이 시설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급한 데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서북권, 뭐 북부권, 남부 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팽팽하게 갖고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바로바로 투입을 못 시켜요. 뭐 지가가 자꾸 상승되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지가 상승도 되지만 게다 보니까 5년 계획이 10년 가고 10년 계획이 15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재 집행 계획이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방안. 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하는 데는 이제 총괄 부서지만 또 이 도로나 공원 뭐 기타 이런 사업 부서가 그러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서 나름대로 이 각 부서에서 저희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협조 구해고 서로 업무를 상생을 하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각 리 통별로 그러니까 뭐 리 단위, 마을 단위, 통 단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나누다 보면은 뭐 보통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뭐 공개 장소가 있고 어떤 그 관련 부서에다가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뭐 시민들은 포기 상태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은실공원 조성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년 걸린 사업이에요. 50년 그 사업이 평택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 평택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 교통 체증이 있는 도로 이런 부분도 빨리 이제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 도시계획 도시주택국에서 좀 관련 뭐 건설 교통국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볼 때 최고 우선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냐 물어보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완충녹지가 뭐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가 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는 그 부지는 시유지예요, 개인 소유지예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뭐 완충녹지는 사유지도 있고요, 네. 국유지도 있고 거의 지금 국유지죠. 지금 뭐 개발이 된 데는 국유지, 시유지나 국유지가 좀 있고요. 아직 뭐 주변에 개발이 안 된 데는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고 이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죠.
녹지 지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방음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공원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활용도가 있는데 느닷없이 그 완충 녹지 사이드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요. 방음벽을. 그렇게 되면은 그 용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완충 녹지 용도가. 그죠? 아마 그 의원님이 지뢰신 사항 중에 완충녹지 아마 시설 부지 안에 그 옹벽은 설치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경계 부위에 설치가 됐을 겁니다. 뭐 조사해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뭐 지역별로 나오겠지만은 그런 게 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대두되고 있어요. 뭐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뭐 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평택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한 가지 급한 뒤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하명 의원님이 요거하고 뭐 상관없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여기 이제 도시주택국이니까 이제 도시개발에 따른 민간이하든 공공이하든 아니면 도시 계획을 해서 지구 단위로 했던 특히 이제 공동주택을 만들다 보면 이제 완충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저기 방음벽까지 설치해 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협의를 할 때 인허가를 내줄 때 기본적으로 이 완충녹지 안에다 했느냐 바깥에다 했느냐에 대해서 확실히 틀려지거든요. 완충녹지를 기부 체납을 하고 바깥에다가 방음벽을 해버리면 결론은 이 사유화가 돼버리는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이 평택 관내에도 상당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고 지금 손하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거를 한번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거를 좀 지적하신 것 같고, 예, 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명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저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개수가 395개네요. 우리 그 시설 개수가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는 뭐를 질의하고 싶으냐면 그 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 분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이 35개 시설이 있네요. 그러면 1단계에서 지금 2024년에서 2026년도까지 1단계에서 8개 공원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장기 미집행으로 정해놓고 지금 그 사유재산권도 행하지도 못하고 또 시에서 관리도 못하고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공원과에서 말씀을 해야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 시설에서 이게 그 도시계획 시설 그 현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 의원님이 질의의 신상은 지금 뭐 10년 이상 된 게 이제 저희가 예. 공원 부분만 35개소고요. 예. 지금 뭐 단계별 계획에 보면 26년까지 그 8개소를 좀 해소할 계획이 있고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좀 하는 거고 2-1단계 6년까지 예. 13개소 그다음에 이제 뭐 6년 이상 향후에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이 22개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 지금 뭐 같아요. 시 이 모든 게 뭐 계획은 돼 있지만 시 재정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아마 좀 차질은 있을 거라고 지금 봐지지만 계획 자체는 좀 수립을 해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단계에서는 지방채도 340억 정도를 발행할 것 같고 또 2025년도에는 뭐 이제 340억
포함해가지고 뭐 447억 원 정도가 돈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 장기적인 이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게 그 적소에 수용을 하든 또 진행을 하든 간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분야별 네. 뭐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 담당 부서하고 좀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총 예산을 보면 뭐 3조 뭐 5,958억 원 정도에서 올해 보니까 뭐 4,023억 정도가 이제 증가했는데 이거 토지 건축물 보상비도 보면 이게 그 지금 이거 78만 원 평방미터당 에서 이제 82만 원 4만 원 상승한 가격인가요, 이게? 4,023억이 저기 늘어난 사유가? 예, 그 사업비를 현실화한 현실화한 겁니다. 예, 거죠? 금년 기준으로. 그러면 요즘 이렇게 건축비라든가 토지 지가 상승이 굉장히 이렇게 급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차후에는 또 더 사업비가 증가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뭐 예산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중장비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이 시설 결정 우리 주무과에서 잘 진행해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학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그 시설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시설이 전체 미집행 시설의 39.7%로 지금 현황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415개소에서 2023년 6월에는 395개로 한 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개년 2022년 6월 이전에 최근 한 3개년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미집행 시설 현황 중에 그냥 기본 데이터로만 뭐 지금 415개에서 395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네. 전에는 최근 한 3개년 정도는 어떤 추이였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 미집행은 지금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데이터는 지금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추이를 알아야 저희 위원분들도 집행부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어떤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년도에 415개소에서 395개소로 감소된, 그래서 5%가 감소된 부분만 가지고 집행부의 미집행 시설 집행에 대한 의지를 사실은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3개년도에는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데이터를 한번 내셔서 저한테 좀 별도로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도로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미집행 시설이 290 원래 298개에서 279개로 줄은 거죠. 19개소가. 그렇죠? 1년 동안에. 예. 그 10년 이상은 지금
전체에서 3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북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미집행 시설 119개 중에서 60개 한 50% 정도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 미집행 시설로 지금 남아 있는데 왜 남부나 서부는 한 20%대인데 북부가 유독 60개소 50%가 넘는 그런 미집행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부 지역은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해서 정형화돼 있는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 결정을 해서 집행 시설로 분류가 많이 돼 있고 송탄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획 정리 사업이 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개발을 시작을 그 해서 이제 정형화된 이 서정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개발 계획적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송탄 도시계획 그 이제 도시계획을 처음 할 때 그 시설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결정해 놓은 미집행 시설 자체가 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부 지역은 지금 이제 그 안중도시나 청북도시 그 현덕 일부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저쪽에 이제 그 포승 지역이 이제 개발된 지역에만 이제 도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적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좀 적습니다. 예. 이것도 북부 지역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과 비슷한 비율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북부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항상 소외되고 본인들이 좀 불이익 당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는 게 이런 데이터상에서도 딱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좀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 지역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8개에서 35개, 3개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지금 남은 35개 중에서 21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비율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또 뭐 공원에 대해서 뭐 시장님도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로 이게 남아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뭐 과정이나 어떤 그 사유야 있겠지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공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계 시설 중에 이제 그 집행된 게 그 도로가 그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설 개소수도 많지만은 이제 저희가 도시화가 되고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서 제일 먼저 급한 게 이제 그 도로. 시설 도로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실효 시기가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체감에 와닿기 시작해서 이제 공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 집행률이 좀 진행 낮습니다.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녹지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한계가.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녹지는 저 평택 1구역에 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 철도변에 그 완충 녹지 일부 시설 결정을 한 게 있어서 좀 그러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늘고 뭐 기타 미집행 시설도 하나가 늘긴 늘었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그 추이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24, 25, 26 평균 한 4,300억 정도를 매년 이제 집행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3,850억 중에 이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지금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8,600억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8,600억이 나와 있는 거지 2024년도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예. 질의하신 사항에 예. 저희가 1단계 우리 집행계획 총괄도에 보시면 집행계획 1단계 부분이 3개년인데 3개년을 지금 저희가 나눠서 네. 지금 24년, 25년, 26년도에 이 중장기 그 투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 예. 지방 재정 계획 평균 4,329억 예. 중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부분에 네. 연간 2,758억을 평균으로 잡아서 넣어 놓으셨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예. 지금 4개 항목입니다. 구분해 네, 보시면 그러니까요. 도로공원 해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투자되는 그 사업비를 저 24년서부터 26년까지 해놓고 그게 제 얘기가 맞는 것 평균을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제 얘기가 맞죠. 평균이 3개년 동안 4,329억이 예.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그 금액이 평균이 4,300인데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은 연간 3개년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으로는 2,75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미집행 시설이 아닌 거는 이걸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 4,329억을 투자하는 게 네. 이게 수립상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투입되는 액이 지금 한 60%? 뭐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시 재정이나 이거 고려를 해서 100% 투자 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시설에 투자가 좀 어렵다는 말씀. 뭐 예산도 뭐 늘지 않고 이제 감액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게 이런 뭐 도로라든지 뭐 녹지 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짜리들은 신속하게 좀 집행이 잘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뭐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뭐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년 그 추이에 대해서는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택시 도시계획 이 시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전에 한번 뭐 2000년도 후반대인가요? 언제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뭐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결정을 안 해놓으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추후에 그거를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또 그 이 비용 발생이 예산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전 이은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추이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이 지금 보니까 저기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보면 이제 415개 기정에서 신설이 10개, 집행 미집행으로 바뀐 게 8개, 집행이 28개, 폐지 및 실효가 10개. 그래서 이제 395개예요. 신설하고 집행에서 미집행 18개하고 집행 28개하고 폐지 실효 이제 38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거기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신설 10개 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페이지 7페이지요. 7페이지 같은데. 7페이지. 지금 이제 8페이지에서부터 네. 8페이지 도로 부분에는 이 19개소가 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은 3개소 감소됐고, 요 별도로 현황이 당초 녹지 뭐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받은 거하고 조금 틀려서 그래나 한번 볼게요. 아니야, 그 7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 보면, 7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때 보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신설이 10개가 있잖아요. 10개. 네. 네,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은 도로 2개하고 뭐 거의 10개가 신설 부분이 이게 만들어진 뭐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저게 이제 신설된 내역입니다. 예. 기타 부분이 청사 부분하고 이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도로하고 이런 게 도시계획 미집행 같은 경우에 이게 계획 시설이 결정이 나면은 토지계획 이용원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거기가 되죠. 표시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뭐 20년 뭐 20년이야 뭐 자동 실효고 10년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청에 의해서도 해제 사유가 되면은 뭐 10년 이상만 되면 신청하면은 좀 해제가 되는데 뭐 그런 건수는 있나요, 혹시? 예, 저희가 그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 주민 해제 요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제한 그 구간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분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의 확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정책의 기조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기조가 바뀌면 또 여러 가지 이거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또 방향성이 틀어지면 그게 추진이 안 되면은 또 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진짜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과감하게 이게 굳이 이걸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해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근데 이제 그 한 번에 걸쳐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단계적 계획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의 부족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상당히 이제 이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